국정 지지율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한국갤럽에서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64%였는데 이번 주는 65%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그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부인이 잘하면 네.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집값이 상승세가 주춤하고 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에 깔려 있는 연 약 7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잘 아시면 증시 쪽으로 돌리게 해서 경제 생산에 도움되는 거로 돌리는 걸 보면서 아마 뭐 증시를 코스피 6천 시대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하는 것,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후한 점수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란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외환이 터지면 국내 정치 지도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깃발 아래 모여라라고 해서 그런 결집 효과들이 국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끝으로는 제가 야당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야당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스트라이커로 예. 저쪽 골문을 막 휘젓고 다니는데 수비수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예. 손흥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야당복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잘하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야당이 무능한 것이 오히려 더 뒷받침돼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또 특이한 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1%예요. 근데 이게 이 부동산 정책의 긍정률 50%를 웃돈 게 201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보 정권에선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놓고 파신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은 끝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야 이거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잘 안 됐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파는 거 보면서 야 이 정도 의지라면 반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뢰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지만 야 이거는 진짜 잡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것 때문에 시장도 지금 실제 뭔가 수치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반응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권에서 이례적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랑 달리 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중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실용주의 전략을 펼치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네. 이 야당 대표 때 그렇게 셌던 분이잖아. 근데 진짜 대통령 되니까 중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려고 하네. 보수적인 거나 이런 것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다 아우르면서 진짜 실용적으로 가네라는 거를 믿음을 주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과반도 넘고 60%도 넘고, 저는 이제 이 실용주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 상당 기간 믿어줄 거예요. 한번 믿기가 힘든 거거든요. 진짜 실용주의 할까라는 그 믿음이 힘든 건데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되게 많이 믿어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부동산이고 뭐고 너무 엑스에 맨날 올리시고 너무 만기칠람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게 무능한 자가 만약에 부지런하면 그 최악인데 사실 지난 정권은 무능한 자가 게을렀잖아요. 정확하게. 아니, 무능한 자가 게을렀어요. 게을렀었고 김건희는 또 부지런했고. 그렇죠. 거기는 무능하고 유능하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자가 그 부지런했던 거고. 근데 지금 유능한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국민들이 볼 땐 이건 만기칠람을 안 보는 거예요. 속속들이 오히려 행정을 잘하니까 그런 작은 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지율은 이건 조금 흔들리지 않는 60%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예, 최고의 상황이다. 65%도 낮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름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기름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란발 이 이슈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유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아직 가격 반영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반영되면서 지금 2천 몇백 원 하는 데가 수두룩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남은 이미 2,000원대 넘었다 오는데요. 넘었어요. 네, 우리 동네는 제가 지난주에 1,600원대를 보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 1,700원대, 1,800원에서 1,900원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그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정부에서 이런 석유 이런 위기 상황에 그 개인적으로 오히려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게 모두가 주유소의 담합이라던가 정유사의 담합만은 아닐 겁니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가 올려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유소 그 정유사들은 아니다. 주유소가 자기들끼리 올리는 거다라고 서로 책임 떠밀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번 유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가가 너무 빨리 올랐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서 다른 원유 수급원들 중동에 있는 그 수급원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요 대목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고 조금 움직인 게 뭐 전체 이란 전쟁에 비해서야 요런 정유사라든가 주유소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 발에 필 텐데 모난돌이 정맞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마 정부가 원유값 안정에 상징적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 보유량이나 국가 보유량이랑 정부 보유량 합치면 약 6개월이 넘도록 석유 비축 그 보유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여기에 담합이라던가 이런 그 장난질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벌백계한다는 건데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시장에 대한 정부 신뢰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지 근본적으로는 이란 전쟁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만 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실제로 정말 딱, 있죠. 예, 딱 예. 정확했던 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기름값이 굉장히 그 예민하거든요. 이게 또 물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관련해서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얘기를 해 주시고 뭔가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이제 역시 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사실 이 로켓과 깃털 현상이라고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약간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그거를 네. 표현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 가서 넣고 있는 기름들은 그 주유소가 정유소로부터 한 2주 전에 사온 거고 정유소가 실제 그 원유 국가에서로부터 또 2주 전 한 4주, 3, 4주의 격차가 시간 격차가 왜 있는 오르는 거거든요. 거야? 근데 왜 오르냐면 아마도 오를 걸로 예상되는 외부적 요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급하게 기름을 막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미리 넣는다, 미리 올린다라는 건데 그럼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그러니까요. 때는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내부에서 뭐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누가 실수를 해서 누가 아니면 뭐 비리를 저질러서 이런 뭐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고통을 뭔가 좀 분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본인들에게 우리는 손해 볼 수 없어라고 확 몰려버리면 국민들이 고통이 다 그 부담을 안아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요즘 기업들이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하면은 바로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야당은 뭐 글쎄요 뭐 이런 거를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은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걸요. 예. 이 기름값 두고서 뭐 매점에서 가격 담합 들여다보겠다. 이건뿐만이 아니라 공급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들려온 소식. 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이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거 진짜 직접 지시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서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600만 배럴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틀분이래요, 정도 이틀. 석유수를 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하루에 거의 뭐 300만 배럴 정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유사라든가 그 주유소협회에서도 산업계 전반적으로 안심하는 이유는 정부가 유가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겠구나. 중동에 우리가 원유 의존율이 70%예요. 전체 원유 중에서. 근데 그 중에 70% 중에서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입하는 게 10% 정도 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희한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틀치밖에 안 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유가를 잡겠다고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그리고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중동의 의존율을 높이고 미국도 뭐 우리 석유 수입의 10에서 15%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UAE를 상징적으로 메시지로
던지지만 유가 안정을 해서 원유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UAE의 원유 600만 배럴인 것 같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아랍에미레이트 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돈독한 관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중동 그 위기 국면에서 민항기가 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또 출발을 한대요. 예. 그렇죠. 국민들 확신하고 태우러 있군요. 가야 되는 거고 여기저기 지금 아마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유 부분도 그렇고 민간기 보내서 국민들 태우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상황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저 대부분의 지금 중동 전문가들이 이번 주말이 좀 고비다. 이번 주말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사태가 흘러가느냐에 따라 진짜 중장기화 될 것인가 아니면 초기에 이게 좀 뭔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그 국가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틀치의 그거를 받아왔지만 아마도 아랍에미레이트랑 이 이후에 만약 중장기화 됐을 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도 다 얘기해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장기화 되지 않고 일찍 끝났을 때 그걸 다 받아와 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해놨을 거고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민들이나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국민들도 지금 조금 인적극가에 있는 분들은 지금 가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좀 급한 조금 위험 지역 분들은 먼저 데리고 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장기화 되면서 공격이 확대될 때 그분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준비가 정부 지금 일하는 거 보시면 신뢰 가잖아요. 네. 지금 다 이미 버튼 누를까 말까 지금 보면서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그렇군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해피님이 이래서 외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타정치 성시훈 부대변인님, 서양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한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